안녕하십니까. 신짜오 베트남 TV 뉴스입니다. 금년 12월 28일 만 4년 만에 호치민 한인회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2015년 연말을 마지막으로 선거가 치러진 후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하여 한인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외동포 기관관리를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의하여 사고지역으로 공식 분류되어 교민을 위하여 일하는 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 4년간 호찌민을 비롯한 베트남 남부 지역은 한인회가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한인 조직들이 모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되었고 12월 16일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지난 12대에 시행된 간접 선거와는 다르게 직접 선거 제도를 채택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한인 회원을 12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거인은 한인으로 호찌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흘 후인 12월 28일 토요일 총영사관 내에서 투표소를 마련하여 투표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개표와 당선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너무나 긴박하게 일정이 잡혀 있어서 과연 현재 17만으로 추정되는 호찌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한인의 위상이 갖추어질지 의문이긴 합니다. 문제는 2주일도 안 되어 선거인 신청이 마감된 후 4일 만에 그것도 토요일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이런 급박한 선거 일정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교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또 후보자의 면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신짜오 베트남 역시 격주간 발행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급박히 열리는 선거에는 전혀 홍보 기능을 발휘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이번 호찌민 한인의 선거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2명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김정열 후보와의 인터뷰를 후보 사무실에서 12월 18일 진행했습니다. 김정열 후보는 1961년생이며 학력은 울산 공대 졸업이며 베트남에는 2008년경에 입국했습니다. 현재 KND 서울 JSC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회는 꼭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민들을 위한 한인회이기 때문에 한인회를 이용해가지고 뭐 우리 한국도 알리고 우리 교민끼리 좀 이래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한인회인데 지난 4년 동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한인회에 이제 다시 활성화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인회 역할이라 하면 우리 교민들을 위한 뭐 한인회이기 때문에 교민이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거를 불이익을 좀 안 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한인회 역할을 많이 좀 키워내고 힘을 있어야 역할이 좀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인회가 지금 유명무실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인회를 세우지 않으면 계속 우리 교민들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좋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한인회장이 돼서 우리 교민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일로 일을 발전할 수 있게 한인회를 이끌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업인으로서만 호치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한인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인회를 이용해가지고 주변 사람 내지는 이 임원진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마치 한인회가 있었던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람이 나와가지고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한인을 위해서 전문성을 발휘한다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런 한인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돼서 한인회장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업하고 연관돼가지고 한국에서 지원하는 ODA 사업과 세종학당에 뭐 새로운 개설이나 이런 일을 해왔는데요. ODA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전쟁 당시에 많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도 받고. 근데 지금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많이 베풀어줘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한국에서 ODA 사업으로 운영 자금이 8천억 내지 한 9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제일 많이 이 수혜를 입고 있는 데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근데 비근한 예로 좀 보면 우리나라가 원조해주는 병원, 학교, 도로 이런 걸 ODA 사업으로 했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학교에 제공된 CNC 선반 같은 경우 약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갑니다, 가격이. 이런 CNC 선반이 우리가 ODA 사업으로 지원을 했지만 이 선반에 재료비가 없어가지고 이 CNC가 서 있거나 가령 또 재료가 있다 손 치더라도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거든요. 수리 비용이 없어서 그 수리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30만 원, 50만 원 이런 비용이 없어서 기계가 서 있다는 거는 ODA 사업이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 기업 회장님이 베트남 오셔가지고 돈도 많이 벌으셔서 100억이나 들여가지고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이 학교에 물론 이제 베트남의 어려운 학생들이 그 수혜를 받고 다니긴 합니다만 한국의 어려운 한배 가족이나 라이따이한 문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유학 와가지고 어려운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을 기부할 때 한국 학생들한테 장학제도 같은 거를 좀 펴면 효율적인 건데, 사실 지금 우리 교민하고 무관하게 베트남에 이루어지는 ODA 사업 같은 것도 우리 교민들이 문제점을 좀 찾아가지고 제안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전문적으로 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난 11월 부산에서 아시안 10개국 특별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ODA 자금을 증액시키라는 아마 대통령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설사 증액을 한다 손 치더라도 똑같은 ODA 사업 지원은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 바로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베트남에서 우리 교민들이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이런 거 같이 ODA 사업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거 공약은 제가 한인회장에 출마를 하고자 결심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공약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일 문제되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한인회가 침체되어 있는 거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우리 교민 중에 생활이 열악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병원을 어떻게 원활하게 좀 다닐 수 있는지, 병원에 가도 통역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픈 곳이 무엇이라고 잘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나, 그 다음에 정말 주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주거 지원 대책도 세우고 이런 거를 제가 선거 공약으로 하고, 얼마 전에 노인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회에 가니까 노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간에
노인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사회단체들로부터 좀 이제 지원을 받고 이래 운영했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좀 없애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분이 참견 용사분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그분 말씀이 호치민 일군에 여기 남북전쟁 당시에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우리 한국 군인들이 이용했던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원에서 팔각정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 다 허물어지고 한 곳만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아쉬워하면서 좀 다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견용사분이 말씀하시는 일군 공원 같은 거를 한국에서 재난기부회는 우리 조경학 박사님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참여해가지고 한국 공원을 좀 공원화 시키고 한국의 문화재청에도 해외 문화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금과 한국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의 자금을 좀 합쳐가지고 이걸 공원화 된다면 우리 노인분들이 거기서 뭐 토산품도 팔면서 공원 청소도 하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노인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좀 가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한인회를 방대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지금 호치민에 있는 많은 사회단체들의 중복되는 사회단체들의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제안을 제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인회를 운영하는 기구를 축소하겠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에 지금 뭐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호치민 한인회는 어디 돈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능기부 차원에서 호치민 같은 데서 공연을 하거나 전시회를 하거나 이런 걸 좀 부탁드려서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일부 운영을 하고 교민들도 제가 생각하는 한 3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내고 한인회원이 된다 하면 한인회원을 가입해야 될 이유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인회원이 됐을 때 어떤 병원의 콜 서비스나 다른 이런 회원이 가입했을 때만 얻는 이익 이런 아이템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한다면 참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한인의 이름으로 통장도 개설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명칭이 호치민 한인회지만 사실은 다낭 이남의 모든 한인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호치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어떤 단체나 여기 베트남 실정법에 맞는 그런 단체를 설립하면 통장 개설은 문제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선 해가지고 투명한 한일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해보자 합니다. 베트남에는 사회공헌 사업화를 많이 하는 단체나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 어려운 한인회를 같이 이끌어 간다면 운영하는데 조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가지고 운영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이번 선거는 기존에 있던 어떤 세력들의 뭐 개입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통성은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선관위가 구성돼가지고 많은 후보들이 좀 오셔가지고 정책 공약, 정책도 개발하고 공약을 가지고 우리 교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후보가 2명인 게 지금 현재는 저로서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정통성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 결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김종각 후보입니다. 김 후보와의 인터뷰는 배한타임즈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12월 18일 진행했습니다. 김종각 후보는 1966년생이며 한양대를 졸업했으며 법무법인 지편의 대표 변호사이자 언론사 배한타임즈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입국 시기는 2006년입니다.
한인회의 지난 4년간의 식물 한인회로 이렇게 지내온 시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금 질문처럼 우리가 그냥 뭐 한인회가 있든 또 없든 뭐 그저 우리들은 우리의 활동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이곳에서의 경제적 역할들 이런 걸 진행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전체 한인들의 응집된 커뮤니티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국 정부도 신남방 정책으로 베트남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도 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여기고 이곳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화교 또는 유대인 커뮤니티들이 어떻게 해외에서 성공했는지를 보면 절대적으로 공동체 의식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깝게는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과연 성공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한인 상권을 형성하지 못했던 이유들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공동체 커뮤니티를 튼튼히 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 원인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베트남만큼은 빠른 시간 내에 한인 커뮤니티를 정상화하고 또 정부가 바라는 이런 신남방 정책에 걸맞는 역동적 역할을 이곳에서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커뮤니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인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든 안 하든 불편한 건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다음 미래 시대나 또 더 좀 시간을 넓혀서 우리가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가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경영과 또 생활 안정화를 기할 수 있으려면 공동체 의식,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지금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지고 또 와야 될 대로 와야 되어져 있는 현재 한인사회 한인회를 추스르기 어렵다. 누가 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나서서 모든 한인들의 총의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결정한 것은 오랜 숙고 끝에 결정한 게 아니고 한인회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제 한인회에 대한 출마 의사는 최근에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선거 진행해서 과연 한인회가 추스러질까 이런 우려가 컸기 때문에 나서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과연 지금 이 선거를 치르는 자체에 대한 전통성, 한인에 대해서 선거의 기반을 어디에 둬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논하기 시작하면 또 통합이라는 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되었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선거를 통해서 하나의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생각 가운데 출발했기 때문에 전통성 또 기반 뭐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선 이 선거에서 대통합을 이루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것을 인정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한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미래지향적으로 일단은 대통합이 중요합니다. 선거 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발표했는데 사실은 그냥 선거에 임하기 위한 하나의 우선적인 큰 중심축이고 더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그동안 고민해 왔고
또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다 어떤 선거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크게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신뢰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는 한인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제 혼자의 일이 아니에요. 많은 단체 또 많은 개인들 각자가 참여하는 참여 의식을 좀 가져야 되고 저는 그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지금 한인들이 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의 생활적인 측면에서 애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비자 문제도 그럴 수 있고 또 여기 의료 시스템 문제 또 뭐 여기 교육적인 측면도 좀 최근에 또 이슈되는 몇 가지 문제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집단적인 어떤 응집된 노력으로 하나하나 좀 효과적인 문제로 풀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과거 2년 동안 저희 신문사하고 서울 분당병원하고 서울대 분당병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인 상대로 무상으로 진료하는 화상 서비스를 도입한 적이 있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진행되었고요. 그때 전문의들이 여기에서 상담을 화상으로 제공해가지고 상당히 좀 만족감을 주었던 때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한인회가 응집된 노력만 갖는다면 한국에 요청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제가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한다면 사실은 지금 기업들 측면도 중요한 시점이지만 개인들 그 소상인들 소 1인 기업 소상공인들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정보 또 자기가 이쪽에서 사업을 창업하고 만들어감에 있어서 조금 더 네트워킹 된 어떤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동된 의식을 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좀 잘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물론 뭐 K비즈 센터도 있고 또 소상공인들의 모임도 있고 등 합니다. 그런 모임들을 지금 다 자생적으로 잘 갖고 가고 있는데 한인회라는 좀 더 큰 틀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한인회 전체 공동체의 효과적인 그 협력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소상공인들 우리 한인 상권 활성화 이런 표를 좀 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또 솔직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죠. 이거는 뭐 과거 역사적인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좀 어쨌든 코참에게 여기 단체성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또 베트남 정부의 정책상 한국가 한 단체 이런 개념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인의 단체성, 법적인 어떤 그 권한 부여에 대해서 한번 또 노력해 볼 마음이 있고요. 정부하고.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은 현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조차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좀 사무국을 또 꾸려가야 될 것이고, 한인회의 조직은 사실은 사무국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구들은 현재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상조회가 아주 성실하게 여기서 재난구호 또 상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뭐 한배 다문화 협의회라든지 또 각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독립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단지 한인회에서는
한인회라는 큰 틀에서 이들의 활동들을 같이 공감하고 또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개편하고 비용 구조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사무국만 최소적으로 자체 경비로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몇 가지 궁리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과연 이런 재정 충당을 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지, 뭐 일부분은 후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재정 능력을 구비하는 방법도 없는지 이렇게 고민해 볼 방안입니다. 일단 신짜오 베트남에서 부족한 대로 양 후보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실 한인 회원은 이를 감안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양 후보의 인터뷰를 통해 왜 회장에 출마하는지를 들어보셨지만 사실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대로 노출시킨 선거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이나 홍보 기간이 촉박한 일정으로 치루어지는 선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약 17만으로 추산되는 호찌민 교민 사회를 대표하는 한인 회장이라면 적어도 그에 적합한 지지가 이루어져야 대표성이 인정을 받을 터인데 이러한 일정으로 과연 전체 교민을 대리한다는 대표성이나 법적 정통성을 인정받을 만큼의 지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이곳 호찌민 교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한 교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한인의 선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큰 실망을 해서 그 한인회가 지난 4년 동안 없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뭐 특별하게 불편함을 느낀 부분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어. 그래서 근데 한인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지들 뱃속 차리려고 만들게 되는 거고. 전체 인구의 3% 가지고 무슨 한인 애를. 혹시 이번에 12월 28일 날 한인회 선거 하시는 거 아시나요? 지금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인회 선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은? 한인 사회의 어떤 주체가 돼서 한국 사람도 돈을 벌고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한인이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좋겠죠. 회 선거를 아시는지 혹시? 알고는 있죠. 네, 이번에 12월 28일 날 하신 거 알고 계신 거죠? 날짜는 몰라요. 투표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한인회장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크게 와닿는 건 없어요, 솔직히. 왜 와닿는 게 없으시죠? 그거? 뭐 결과물이 없잖아. 그냥 한인회 회장 선거 이번에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서로 좋게 예전처럼 파벌 싸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인 선거를 혹시 아시는지 한인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냥 무덤덤하게 보고 있어요. 4년간 한인회가 없다시피 했는데 불편함을 느낀 부분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그 한인회가 안 움직인다 해서 네. 불편하다고 할 만큼 이렇게 그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뭐 다들 그냥 한인회는 없이 그냥 그냥 보시다시피 대체로 냉소적이고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사고 지역을 벗어나 이제 제 모습을 찾아야 하는 호찌민 교민 사회의 한인회장 선거가 이런 졸속 일정으로 또다시 그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짜오 베트남 TV 뉴스였습니다.